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시장에 들러 갈비도 사고 멸치도 사고 정성껏 반찬해서 아들 집 앞에 섰는데 막상 현관 비밀번호 누르려는데 손이 딱 멈추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 얼굴에 스치는 그 미묘한 당혹감. 며느리가 앞치마 두르면서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하는 그 말. 다정한데 어딘가 서늘한 그 말.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고 혼자 차 안에서 손 떨어본 분, SNS에서 자식 가족 외식 사진 보고 가슴 철렁했던 분, 주말마다 혼자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 오늘 영상에서 그 섭섭함의 정체가 뭔지, 어떻게 해야 자식과 진짜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을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바꾸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참 곱게 내려앉고 있었는데 집안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채 5분이 못 가고 책을 펼쳐도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고 어느 순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 며칠 연락이 없었거든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아들 내외가 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시장에 들러서 멸치 한 봉지, 진미채, 갈비 몇 근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 핏물 빼고 멸치 견과류 볶음 만들고 고추장 진미채 볶음에 김치까지 담았어요.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가면 좋아하겠지. 며느리도 반가워하겠지. 손주 달려오면서 할머니하고 소리치겠지. 그 상상만으로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아들 집 앞에 섰어요. 반찬통이 든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그만 손이 딱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그게 제 마음의 경고였는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눌렀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들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며 엄마, 하고 말했는데요. 반갑다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앞치마를 급하게 두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다정한 말투였어요. 분명히 다정했는데 그 말투 안에 섞인 아주 얇은 긴장감을 저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장난감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울다 잠들었는지 소파 위에 담요가 뭉쳐져 있었고 그 모든 게 보이는데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집 식구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반찬통을 건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며느리 말에 아니야, 나 금방 갈게 하고 허둥지둥 신발을 신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온 건지.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데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서운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데 뭔가 쓸쓸한 그런 감정.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괜히 흐릿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나를 덜 사랑해서 저런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마음은 자꾸만 구석에서 삐죽거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그 안에 욕심이 들어 있거든요. 내 방식대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아직도 이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며칠 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엔 정신이 없어서 미안했어요.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사과인가 아니면 앞으로 오지 말라는 경고인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그냥 알겠어. 아들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내가 내 엄마인데 내가 오는 게 왜 미안한 일이니? 하고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그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에서 제가 침입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면서 동시에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부모가 자식의 집에 가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자식 부부의 안식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무대가 된다는 것.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숨막히는 일이죠. 냉장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게으른 며느리가 되는 것 같고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 탓인 것 같고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평가가 됩니다. 그걸 저는 정말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깨달았어요. 자식의 삶은 내가 관여해야 할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특히 반찬 챙겨가면서 살림 좀 도와주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식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한동안 이 질문을 제 자신한테 피했어요. 마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냉장고를 왜 자꾸 열어보는지 그 행동들을 쭉 들여다봤더니 보이더라고요. 내 삶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달랐어요. 내 하루가 아이들 스케줄로 꽉 차 있었거든요. 학원 픽업, 급식 당번, 숙제 봐주기, 감기 걸리면 밤새 이마 짚어주기. 그땐 힘들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명확했어요. 내 존재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누구지?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엄마라는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그 허전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식 집에 가서 그들의 일상에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비겁한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찾아가는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더 자주 찾아갈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부모 스스로도 더 외로워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찾아가면 갈수록 더 외로워진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몸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 집에 자주 갈수록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 성격이 그런가 보다, 우리 아들이 요즘 바쁜가 보다, 이렇게 남 탓을 했죠.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SNS에 가족끼리 외식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왜 빼놓은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서운함이 밀려오는데 눈물도 찔끔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외식 자리에 제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만의 축제였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인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옹졸하게 느껴져서요. 섭섭함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 달라고 강요하는 제 기대가 만든 감정이에요.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의 무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치한 대가로 돌아오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서로가 덜 다치는 걸까요? 저는 요즘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 연락이 오면 간다. 이게 전부예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었어요. 주말에 아들한테 연락이 없으면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없지 하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혹시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첫 번째 주말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두 번째 주말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주말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저 혼자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조용해졌어요. 억지로 채워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면서 바람도 맞고 나뭇잎 소리도 듣고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냥 제 발이 가는 대로 걸어본 게. 집에 들어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인데 언제부터인가 틀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후를 보냈는데 참 이상했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와도 그날따라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 하루가 내 것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의 삶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내가 먼저 내 삶을 챙겨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산책을 시작한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늦게 오거나 아예 없어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 하루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오전에 산책하고 오후에 책 조금 읽고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그 작은 일과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뭉클했어요. 억지로 찾아갔을 때 느끼던 그 뻘쭘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손주 좋아하는 반찬 생각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국 끓이고 집 청소도 하고. 이게 왜 즐거운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내 공간을 열어준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귀한 손님을 맞는다는 그 느낌. 차원이 달라요. 먼저 찾아가는 건 침범이지만 초대를 받아가는 건 존중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가 아들 집에 가면 거실이 왠지 긴장된 느낌이었는데 우리 집에 아들 가족이 오니까 다들 편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국이 너무 맛있다고 했고 손주는 할머니 집이 좋아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날 저녁에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들었어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오래 저한테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제 경험담이나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엄마였으면 했던 거고요.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저와는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제가 30대에 겪었던 고생의 방식이 지금 이 아이들한테 정답일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주입하려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멀어져요. 반대로 그들을 믿고 한 걸음 물러서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뭘 해도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요. 잘해도 당연하고 못하면 지적받고.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삶인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버티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출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그 와중에 서로 챙기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줄어들어요. 기특해서요. 자식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연습 중이니까요.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우리를 감독이 아니라 응원자로 바라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감시자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식과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남겨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게 진짜 문제죠. 머리로는 거리 두기가 맞다는 걸 알겠는데 주말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요즘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에요. 고독은 홀로 서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힘이고요. 처음에 자식집 방문을 줄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고독을 맛봤어요. 거실이 텅 빈 느낌, 시계 소리만 들리는 느낌. 처음에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독이 달콤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내 하루를 내가 온전히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는 압니다. 아무도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는 점심,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저녁. 이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제 시간인데 왜 그걸 그렇게 오래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자식한테 쏟았던 에너지를 저한테 쏟기로 했습니다. 우선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40분씩 동네를 걷습니다. 처음엔 좀 멋쩍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걸으면서 머릿속이 정리되거든요.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불러냈어요.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못 만났던 친구들인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대화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렇게 내 삶이 조금씩 채워지니까 자식 집에 가고 싶다는 조급함이 신기하게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재미있는 대화 거리를 생각하는 게 더 기다려졌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변화예요. 부모가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헌신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부모. 그 모습이 자식들한테 훨씬 더 큰 가르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 부모를 기억하면서 엄마는 자기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았었지 하고 웃어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부모만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내 삶의 열정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자식 집에 절대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제 저는 아들이 보고 싶으면 꼭 참는 대신 가벼운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아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산책 나왔어. 그러면 며칠 뒤에 아들한테서 엄마 저도 잘 있어요. 조만간 시간 내서 갈게요. 라는 따뜻한 답장이 와요. 그 짧은 문자가 예전에 제가 반찬 들고 찾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울려요. 가볍지만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인가 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놓아주는 것,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욕심을 놓아주는 것. 그 모든 놓아줌이 사실은 더 깊은 연결을 만들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한 자식 집에 절제하며 가세요. 이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서로의 숨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도 저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여행자들이거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는 건 그들의 여행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생기거든요. 그 그리움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말에 자식한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대신 가벼운 문자 한 통 보내는 겁니다. 아들아, 오늘 날씨 어때? 딸아, 잘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여백이 오히려 자식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다정하게 돌봐주셔도 됩니다. 자식 집에 가지 않는 대신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 30분. 산책이든 음악이든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든 그 30분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도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도 자식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애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다려 주세요.